감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서간문을 하나 들고, 서간문을 들고 누가 와? 전집사가 왔겠지. 스님, 그간 도체 평안하시온지요. 아이고, 우리 전집사 왔는가? 오랜만이네. 전 장군은 그동안도 잘 지내시나? 어찌 지내시나? 아, 예. 장군께서는 농민군들을 규합하고 진도지휘하시는 밤낮으로 공사 다망하십지요. 장군님의 서찰 가지고 왔구먼요. 경호는 서찰을 현집사로부터 전해받자마자 먹물을 끌어당겨 부지런히 탑사를 쓰고 있어. 전집사는 주변을 한 바퀴 휘 돌아보더니 빈궁한 살림에 먹을 것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쓰레기, 시래기 한 조각이 멀리 있는 텃밭에는 마른 꽃만, 이거 마른 꽃이 뭐랬죠? 그 전봉준 장군의 휘하에 있는 그 진씨가 준 집이야. 모퉁이 한 구퉁이 마른 꽃이 피어 있어서 그 마른 꽃이 피부병을 치료한다 해가지고 거기다 준 거예요. 마른 꽃만 한 바닥 피어 있어 참으로 눈으로 보기가 민망하였더라. 형주 버프 만강 당하 옥권이요 타온 보호하니 공충무등이로다. 재성 본나 태중이고 가지 이 병고라. 이게 누구한테 지금 보내는 거죠? 전봉준 장군한테 보내는 경호선사 편지예요. 형이, 여기서는 또 아까는 영호당 박한영한테는 아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호당 박한영하고는 20살 차이가 나서 그냥 확실한 아우라고 하고, 전봉준한테 보내는 거는 전봉준과 경호선사는 6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형이라고 그래요.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서간을 처음에 전봉준이라고 생각이 좀 아우라고 해서 처음에 봤을 때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해? 형의 버프는 일양만강하시온지요. 여기 형의 버프는 일양만강하시온지요. 전봉준 장군은 형이라고 하고 굉장히 잘 받들고 있죠. 휘하에서 이 몸을 휘하에서 일양만강하시온지요. 휘하에서 이 몸을 아주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 이 말이야. 휘하에서 이 몸을 소중히 보살펴 주고 있으니 타온보호 있잖아. 타온보호하고 있으니 뭐더라? 공충무등이라. 공충무등은 무슨 뜻이죠? 들하고 있으니 이 몸을 잘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등등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아무 일이 없더라. 무탈하게 지내고 있더라. 무등등 편안하게 잘 보존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뭐야? 재성본 보살펴 주심이 편안하게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왜 재성이라고 했냐? 재성. 그 위에 내가 공들이고 축원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우가 여기 아우제자죠. 여기서 뭐라면은 재성이라고 지금 바꿔놨잖아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형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재성이라고 해놨잖아요. 지금 이게 형과 아우를 바꿔버린 거예요. 왜 바꿨을까요? 트릭이죠. 그러니까 전봉준을 형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아우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아우제자잖아요. 아우가 성품이 본래 나태한바 이런 얘기예요. 나태라고 그러죠. 형도 아다시피 이런 얘기예요. 형주 버프. 이상하죠? 아까 그것도 이상해 사실은. 아우. 제자 보고 아우라고 했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왜? 이게 가다가 걸리면 누구한테라도 걸리면은 또 경호사사도 걸리고 다 죽을까봐 서로가 트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잖아요. 제가 이 경호사사 이 서간만 볼 때 머리가 빙빙 돌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재성? 아우제자잖아. 아우의 성품, 저의 아우의 성품이 본래 나태하고 그 중에 더해서 뭐가 있냐? 병까지 있더라. 병고까지 있더라. 이게 무슨 서간이었어요? 도와달라는 서간이었죠. 빨리 나와서 좀 도와주시라 라고 하니까 경화선사가 뭐래요? 내가 다 축원드리고 있더라. 공동드리고 있고 축원드리고 있어서 무등 더 이상 할 바 없이 내가 다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제가 성품이 본래 나태해가지고 게을러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또 뭐가 있어? 그 와중에 더해서 더할 가짜죠. 병으로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 병고로.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 안 가겠다는 거지. 그 현사가 참가를 안 하려고 한 이유는 처음에는 많이 말렸었어요. 말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나중에 그 전 창혁이가 그냥 그 죽으면서부터 꼭지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 앞쪽에 초기 이야기야. 이거는 지금. 이 서가는 전봉준 장군이 경호선사를 동학농민 혁명에 적극하다 마도록 도움을 청했어요. 스님 빨리 오셔서 여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긴급한 서간으로 보여 경호 또한 급히 몇 자를 적어 보냈어요. 전 집사에게 들려보낼 요량으로 경호선사는 차마 앞장서지는 못하고 뒤에서 전봉준을 돕겠다라는 서간문을 써줘요. 사양의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뭐래요? 형의 버프는 만강하시면 이제 갑자기 형이 돼버렸어. 전봉준이 형이 되고 경호가 아우가 돼버렸죠. 지금. 네, 그러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라고 전봉준 장군의 안부를 묻고 있다. 이때 전봉준 장군과 경호선사는 6살 차이. 경호선사는 46세가 되고 전봉준은 이때가 40세였어요. 그러나 경호선사는 전봉준 장군을 애칭으로 형이라고 칭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애칭이라기보다는 트릭이죠. 트릭. 편지글에서는 종종 아랫사람을 종종 형이라고도 칭하기도 하잖아요. 휘하에서 이 몸을 조용히 보살펴 소중히 보살펴 주시니 아주 편안하게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내 걱정 마시오. 이런 얘기죠. 그 휘하가 진씨 휘하예요. 라는 표현으로 봐 전봉준 장군의 휘하중 부하 누군가가 진씨 소유의 땅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안도도 서석사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씨 집안이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소유 땅이. 누군가가 경화선사의 시종을 들고 있는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봉준 장군의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으로 그는 써있네. 진씨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땅 주인이었다 이런 얘기죠. 전봉준 장군의 휘하에 있는 부하 진씨였더라. 그리하여 경화선사는 지금 당장 내가 가지는 못해. 핑계고 또 내가 끄트머리에 합류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또 그 안거가 껴 있어요. 두 손을 마주잡고 합장하며 거사가 성공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우선 축원드리고 그 위에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찰되시기를 뭐 더 이상 무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무등등이라는 거 뭐예요? 더 이상 위가 없는 더 이상 위가 없을 정도로 내가 축원을 잘 드리고 또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 전봉준 장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 보이고 그러나 자신이 지금 당장 전봉준 장군의 뜻에 따라 거사에 다실 수 없음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그것은 제가 본래 성품이 나태한 바 이제 아우가 됐어. 전봉준이 형이 됐고 라고 하여 그 원인을 자신으로 돌리면서 본래 성품이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망설이고 있었고 되셨으면 그 전쟁을 피해 보려고 했죠. 마음의 심중을 자신의 나태함과 병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선지식 경화의 복잡한 심사가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거절에 대한 핑계일 뿐으로 경호는 자신이 승려의 신분으로 전쟁터에 앞장서서 당당하게 나가기를 충분히 망설여졌겠죠. 그리고 짐작이 가능하다고도 남음이 있다. 더구나 경호선사는 이미 태도를 성취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1894년이 아니고 이제 3년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93년에 7월달인가 6월달에 그 전창희가 죽으면서 태도가 바뀌죠. 이 서가는 1893년 1월달 1월 15일 전이니까 전이니까 그 해제 전이에요. 안거 동안거 해제 전인데 어쨌든 그 후에 몇 개월 후에 태도가 달라지죠. 왜냐
전창에게가 죽으니까. 더구나 경호는 이미 대도를 성취하여 충분히 고뇌하겠는 섬지식으로서 수많은 희생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었으니, 그러나 그것은 옛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서산대사, 사명대사, 승병이 일어났잖아요. 승병이. 나라를 구한 게 승병이야. 우리나라의 목숨은 전부 다 승병이 구한 것 같아. 아무래도 선조가 서산 휴정에게 승병을 요청하여 청허 휴정에게 선교 양종 판사를 제수했어요. 야, 대단했죠. 왜냐하면 스님들은 뭐가 또 통찰지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어서 반드시 승리로 이끄는 그런 게 있고, 우리 경허선사도 그러한 능력을 발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봉준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을 안 들어먹어요. 에휴, 망하려면 뭐는 안 되겠습니까? 서산대사는, 그래서 우리 경허선사의 서산대사의 후신이 또 경허선사라고도 하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왜냐면 서산대사도 일본 놈하고 싸워, 경허선사도 일본 놈하고 싸워. 뭐냐? 인생은 이상한 것 같아. 서산대사는 73세 되던 해 1592년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의 특명을 받아 팔도 도청섭이 됐잖아요. 그죠? 조선 팔도 도청섭이 됐고 1500명의 의승군을 딱 많다. 그 당시 서산은 제자인 사명과 처형 연규 있잖아요. 연규대사 함께 배양성 탈원에 성공하는 등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죠. 서산도 승려로서 선조의 멍을 받고 수많은 고뇌를 했겠죠. 왜? 살인을 저질러야 되니까. 살생. 지금의 경화가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산대사의 그 후신이 경허다. 원효의 후신이 경허다. 경허의 고민한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할 거라. 어떤 면에서 경허와 휴정의 운명은 서로 닮아있어. 휴정은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승병장으로 활용을 했고, 지금은 일본 놈을 무찌르게 해서 전봉준 장군 뒤에서, 더구나 경호는 13세 휴정 13세 손이야? 아니, 조선 후기의 최단의 계파인 청허계의 본맥이었어요. 경호는 아마도 전생의 서산이었을까. 경호는 서산을 매우 흠모했고 그들의 호국정신도 너무 닮아있죠. 경호는 전봉준에게 엄살을 떠는데 힘들다. 배도 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그냥 추워 또 않더라. 전봉준에게 엄살을 떠는데 게다가 자신이 바로 따라 나를 수 없음의 원인의 또 하나는, 원인이 뭘까요? 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병이라고 해봐야 경허선사는 병이 없었어요. 아무런 병도 없었고 딱 하나 있는 병이 있었죠. 피부병. 그 피부병. 라고요. 지금 이 자신이 피부병을 앓고 있어 그것을 핑계로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핑계일 뿐. 경허사는 선지식으로 장차 조선 선불교의 앞날을 지극히 고뇌하고 걱정하고 있었죠. 왜냐면 자기가 조선 선불교를 일으켜야 되는데 공연히 전쟁에 나갔다가 또 뭔 일이나 당하고 잘못 알게 될까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죠. 여간 소유 지공진 귀미해어 반쾌어 6, 7년 허비 주옥자야. 여간은 하여간 이런 얘기죠. 규모가 얼마 되지 않아. 규모가 얼마 되지 않지만 벼슬아치 인두구 진씨의 소유로 아까 써있죠. 귀미해 진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가 내준 곳에서 자랍니다. 지냅니다. 멀리 후미진 곳 이거 발음이 고는 뒤편에서 여러 해 동안 몇 년 동안 6, 7년 동안 허비하여 몸을 버티면서 내가 몸을 소중히 한 것을 허비 주옥자야 있죠. 허비 주옥자야 있죠. 내가 6, 7년간을 소비하면서 여기서 버티면서 몸을 소중히 해온 거, 몸을 소중히 해온 것이 오히려 뭐다? 부끄럽더라. 개뻔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그 피부병 고친다고 6, 7년 동안 여기서 있는 게 내가 너무 시간을 허비해서 부끄럽고 돌이켜보면은 부끄러울 뿐이다. 이런.
경호는 지금 자신이 은친에 있는 이곳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곳에서 벼슬아치 진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가 내준 곳에서 지내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 진씨 역시 전봉준 장군과 관련성이 있는 부하로 전봉준의 부탁으로 마른 꽃이 많이 핀 이곳에서 일부러 피부병을 치료해라 라고 해가지고 한 귀퉁이를 내준 거예요. 라고 청구하여 경호선사를 돌보고 있는 노인은 진씨의 친척으로 보여요. 친척 하나가 또 경호선사를 돌보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집사는 이제 전 집사가 다니고 땅 이름은 진씨 소유고 거기에 거기를 지키는 노인네 하나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이처럼 지금 경화의 처지는 세속에서 멀리 후미진 벽천으로 이곳은 뭐더라. 이곳은 피부병에 좋다는 마른 꽃이 피어있는 진짜 내가 찾아봤더니 그 마른 꽃이라고 하는 게 피부병이 좋답니다. 근데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그 어디지? 이산에서 그 아랫대라고 하는 곳에 그 마른 꽃이 피어 있대요. 습한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지가 있지 않냐 경화선사도 그런 습지에서 그 마른 꽃을 피는 것을 보면서 그 마른 꽃으로 피부병을 치료했는데 뭐 6, 7년간 치료했는데 안 나서 그래서 내가 부끄러울 괴짜를 썼죠. 나는 부끄럽다. 그 쓸데기 없는 시시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서 이렇게 된 거지. 피부병이 좋다는 마름이 많이 피어있는 뒤쪽에서 초막을 짓고 피부병을 치료하면서 공색한 삶을 살고 있었더라. 사실 경호는 1885년 6월부터 선장함을 하사하는 뒤 6, 7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그랬죠. 제자들한테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 기간 동안 주변에 눈에 띄지 않게 벽천에 숨어 지내면서 병을 치료한다는 핑계로 나타나질 않았었어요. 전봉준과 긴밀하게 주고받으며 동학농민 혁명의 큰 발자국 왜 이렇게 힘드냐. 음으로 돕고 지냈던 것이다. 이게 무슨 냐면 음으로 해야지 경호선사는 사실은 너무 알려진 인물이고 그래서 나타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봉준도 그걸 알고 이제 그 집사를 보내가지고 도움을 청했었죠. 그러나 여러 해 6, 7년을 소비하여 버티면서 피부병 치료를 하게 쓰셨는데 고쳤어 못 고쳤어? 못 고쳤죠. 그래서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효면 얻지 못하셔서 그동안 몸을 소중히 해온 것이 내가 부끄럽더라. 그까짓 그 몸뚱아리 썩어지든지 말든지 할 거를 공연하게 매달려가지고 돌이켜보면 부끄럽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경화선사는 그곳에서 은거하시다시피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호소에서 1898년까지 20년간을 호소에서 유야 무야로 지내게 돼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시면서 이 피부병 고치는데 6, 7년을 보내시죠. 여기에서 경호선사가 1885년 6월 천장함을 하사하는데 1886년 청원에서 1993년까지 동학농민 혁명이 발발할 때까지 우리가 서로 도왔어요. 누구를? 전봉준. 사실인즉은 경호선사는 1893년 동학농민 혁명의 초기 활동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돼요. 왜 그랬죠? 아버지가 끌려가가지고 태를 맞아왔죠. 초부터 그래요. 초부터. 1894년, 93년, 그죠? 93년 초부터 잡혀갔어요. 형위, 기교문, 동량이요, 즉 원수, 자비, 춘채인이, 여하 삼동, 예, 궁, 참말 의로다, 물거저런, 총총불구백이다. 여기 썼죠. 총총불구백. 예를 갖추지 못하고 썼다. 이만 총총이 그거예요. 우리가 서감문 쓸 때 맨 끝머리에 뭐라고 써요? 총총 쓰잖아요. 이만 총총이에요. 형이 위험한 고비마다 또 형이라고 또 썼어요. 트릭이죠. 위험한 고기마다 그 기교, 그 재주를 교문에서, 교문이 뭐예요? 가리키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즉 선문이 아니고 교문에서 뭐가 되었어? 동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교문에서. 그러니까 이 전봉준도 가방끈이 길어요. 왜냐하면 한문을 많이 알고 서당 훈장을 했죠. 아버지도 선양 훈장을 했고 약제상을 할 정도로 똑똑했어요. 근데 몰락한 양반이라 가난했죠. 형이 위험한 고비 때마다 그 교문에서 마룻대와 들보로
뭐가 돼요? 쓸만한 제목이 되어졌다. 동랑이 뭐죠? 동랑. 쓸만한 제목. 그죠? 쓸만한 대목을 우리가 동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룻대와 들보로 해주었습니다. 즉 내가 즉 원수, 드리워서, 즉 원수잡이 하나예요. 원수잡이. 그래서 내가 아주 바로 이 자비의 마음으로 원하옵건대 이런 얘기야. 자비의 마음으로 원하옵건대. 내가 자비심을 드리워서 나의 주저하고 망설이라는 쳐. 내가 이거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못 나가고 있어. 이 형이 나를 내 이 주저하는 어리석은 망설임을 쳐내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호선사가 먼저 막 사나이 장보는 막 목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그걸 한 게 아니라 전봉준한테 내가 나 좀 끌어달라. 내가 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주저한다. 라는 글을 처음에 썼죠. 나의 주저하는 어리석은 망설임을 쳐서 이 마음을 뽑아내 주기를 간절히 바라납니다. 하여간에 내가 겨울 석 달 몸을 스스로 끌어당겨. 몸을 스스로 끌어당긴답니다. 왜? 용기가 안 나서 그랬었어요. 내가 망설이고 있는 건 핑계지요. 아까 뭐랬어요? 망설이고 있는 건 뭐랬지 아까? 병까지 들었다. 그거 다 거짓말이지. 그래서 내가 끄트머리에 겨울 석 달 내가 몸을 끌어당겨. 그러니까 이제 동안 거 끝나고 하겠다 이런 얘기요. 내가 끄트머리에는 내가 그때는 꼭 동참을 할 테니까 지금은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 그리고 그때 거절은 하지 말아달라. 나를 안 받아주지는 말고 내가 겨울 동안 거 나고 갈 때니까 그때 끄트머리쯤에 동참할 테니까 거절은 하지 말아달라. 라고 지금 쓰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버려요. 이만 총총 아까 했죠. 총총 불고백 다 갖추지 못하고 아랜다 이런 얘기예요. 불고백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불고백이 그거예요. 고백할 백자인데 그게 아니고 다 갖추지 못하고 종종 불고백이라 형이 위험한 고비마다 교문에서 마룻대와 들보로 동랑했죠. 동랑 마룻대와 들보로 쓸만한 제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내가 바로 원하건대 내가 자비심을 드리워서 나의 추저하는 어리석은 망설임을 쳐서 뽑아내 주기를 간절히 바라납니다. 누구한테 지금 보내는 거야? 전봉준한테 제발 나를 붙이게 달라. 하여간에 내가 겨울 석 달 몸을 스스로 끌어당겨 끄트머리에는 내가 꼭 당첨을 하겠다. 예, 거절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만 총총 다 불고백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다 갖추지 못하고 아래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백은 아래를 백자죠. 아래옵니다. 고백백. 때는 바야흐로 1983년 1800 잘못 썼죠? 1893년이죠. 바뀌었네. 1893년 전봉준 장군의 부름을 받고 동학농민 일어나기 바로 전이니까 전해 94년에 일어나니까 1893년 겨울 전봉준 장군의 부름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는 형이 위험한 고비마다 교문에서 마룻대와 들보로 쓸만한 제목이 되어졌습니다. 형은 대단하다. 누구? 전봉준. 왜 칭찬의 문구로 보아 내가 없어도 더 잘하지 않냐. 내가 없어도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전봉준 장군을 지켜 올려 세우고 있어. 근데 네가 하도 조르니까 그래도 내가 끄트머리쯤 할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래. 그리고 저는 지금 자신은 바로 따라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야. 왜? 동한 것도 결제도 하재도 남았고 또 망설이고 있고 바로 원하건대 내가 바로 자비심을 드리워서 나의 주어져 하는 망설임을 쳐서 어리석은 망설임을 쳐서 뽑아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이게 보내는 거죠?
전봉준한테 경호선사가 보내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아 동학혁명에 바로 가담하는 것을 망설이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초기 얘기죠. 초기 전봉준하고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얘기야. 응? 자신 스스로가 이 망설임을 뿌리 뽑아내고 결단이 바로 서기를 발언하고 있다. 는 속내를 알리고 있다.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가 좀 망설이고 있죠. 하여간에 지금은 결단이 서지 않아. 바로 따라날 수가 없으니 겨울 석 달 동안 자신의 몸을 스스로 끌어당겨 결심한 후에 겨울 끝머리쯤에는 내가 동참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경호는 스스로 밝히고 있다. 아마도 선사의 입장이다 보니 여러 가지 따지는 게 있겠죠. 특히 이제 살생을 한다는 자체, 전쟁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로 개의치 않았을 것으로.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인간 경어의 고뇌가 고스란히 남겨. 그러니까 선승이기 전에 또 인간인데 전봉준을 돕고 싶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경호선사는 애국자죠. 그리고는 결심이 바로 섰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래.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오겠다 이 말이야. 마지막 끝에 내가 끝머리쯤에 내가 합류를 할 거니까 거절은 하지 마. 그때 가도 말라고 당부하고 양해와 부탁을 하는 것으로 양해하고 부탁을 구해내요. 왜냐? 이 결심이 서지 않아서 정리가 안 되니까. 반드시 스스로 작정하고 거사에 참여할 뜻을 비치고 있어. 내가 끝끝내 이걸 결심하고 갈게. 근데 늦게 동참한다 하더라도 나를 거절하지는 마. 이만 총총. 바빠서 이만 총총 다 갖추지 못했어. 불구백. 이렇게 했죠. 부득이 거절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겸양지독을 아뢰고 있어요. 겸양지독. 뭐라고 써요? 나는 게으르고 같아. 그리고 병도 있어. 그래서 내가 바로 가지 못해. 그래서 좀 뭐하라. 용서해 달라. 이런 내용의 그 서간문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 진씨 소유의 땅. 마름이 피는 꽃. 그래서 이 진씨 소유의 마름이 피는 꽃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 마름이 많이 한 서식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산 보다가 그 마름꽃이 아랫대라고 하는데 아랫대가 어디야? 아랫대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봐. 아랫대. 서울의 아랫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아랫대 있나 보다. 진짜 있긴 있나 보네요. 아랫대가 그 청계천 있잖아요. 그 천변 지역에 있고 또 종묘를 지나서 그 왕십리 쪽으로 가는 게 아랫대래요. 경호선사가 거기 숨어 있을 리는 없어. 왜냐 지금 저 아래에 있는 걸 전봉준이가 지금 고창에 있잖아요. 고창 정읍에. 근데 멀리 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그 마름꽃이라고 하는 게 그 마름꽃이 피는 곳. 어쨌든 마름꽃이 그 피부병에 좋답니다. 마름꽃 연못에서 자라는 한해 사리풀. 향일성이라고. 어쨌든 약초래요. 약초. 진흙 속에서 처박혀 산다. 뭐 이런 얘기인데 피부병 고치는데 그냥 뭐 뭔양 다 동원되다 보니까 경호선사도 이 마름꽃에 홀깃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마름꽃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전봉준이 권한 거라 그래도 열심히 먹어보려고 6, 7년을 거기서 보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경호사가 그 거절을 하고 이제는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죠. 또 여기까지 하고 끊겠습니다.
배고파요.